기자회견에서 눈에 띄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저는 보면서 김건희, 윤석열 국힘 정권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윤석열, 김건희 정권 들어봤어도 김건희, 윤석열 정권은 좀 처음 들어본 것 같아요. 뭐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뭐 표현이었습니까? 어제 제가 이제 그 표현과 함께 네. 실권자인 여사는 버티고 음, 2인자인 대통령은 손 놓고 네, 수습 담당인 여당 대표는 네. 부채질하고 이런 표현을 썼던 걸로 기억이 나네요. 네. 결국은 뭐 여권이라고 하는 권력의 전체 한 더미로 볼 때 음, 실제 제일 우위에 현재까지 있는 것은 오늘 현재까지 우위에 있는 것은 네. 김건희. 아, 그래서 그 부부간의 서열 관계는 그렇게 정리되어 있는 것으로 대부분 이제 드러나고 있고 네. 뭐 그래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또 여당이라는 것이 이제 당정이 일치되어 있어야 하는 건데 지금은 뭐 일치되어 있다기보다는 네. 서로 머리가 복잡하게 계산을 하고 있는 그런 관계라고 봐야죠. 그래요. 그러니까 어제 보면은 유난 관계가 겸상 못하는 겸상 불가를 넘어서 옆 테이블에도 앉기 싫은 엽상 불가에 이르렀다. 이렇게 진단도 하셨는데, 근데 두 사람이 만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만난다는 다음 거죠. 주에 뭐 독대를 한다고 이제 하던데. 원래는 겸상 싫다, 네. 겸상 불가해서 옆 테이블도 싫어서 그 옆 테이블로 옮겼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엽상 안 불가인데 예. 지금 만나기로 한 것은 뭐 어쩔 수 없이 만나는 거기 때문에 그걸 저는 이제는 이몽동상 단계라고 봅니다. 이몽동상. 우리 흔히 동상이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서로 다른 생각을 갖고 한 상에 앉는 이몽동상이라고 보고요. 윤석열 대통령 측 용산 김건희 여사 그 측에서는 시간을 벌려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또 절박하게 네. 이미 어쨌든 칼을 뽑았으니까 뭐 무라도 썰어야 되는 거여서 네. 뭔가 만나서 성과를 조금 만들어 주기를 절박하게 바라겠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만나게 될 텐데 성과가 나올지는 잘 모르겠고, 오늘 의원님이 최고위 회의 이제 발언을 보니까 호랑이 등에 올라탄 한동훈 대표가 떨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국민의 뭐 요구, 김건희 물러나라, 법대로 처리하라, 이거를 뭐 미봉책으로 미봉하면 민심이 더 노할 거다, 이렇게 경고도 하셨어요. 국민의 요구는 명확하니까요. 예를 들어서 한동훈 대표가 자기의 성과를 김건희 사과를 받았어요. 가령 그렇게 하면 누가 그거를 참 잘했다 이러겠어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좀 잘 지낸대요. 이렇게 하고 좀 근신하겠다는 또 이렇게 머리 숙이고 뭐 이런 걸 혹시 한다고 해도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게 뭐 실제적인 의미도 없고 지속 가능할 거라고 보지도 않고 네. 이미 선출되지 않은 김건희 권력의 행사라는 실체가 그대로 존재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사실상의 제일 실권자의 퇴진, 그 권력 행사의 차단, 네. 뭐 그리고 이미 친한 파에서 김건희 라인을 정리해라 하는 얘기가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미 문고리들이 너무 많고 문고리가 많다. 또 뭐 문고리를 넘어서서 김태효, 뭐 김용현 네. 이런 분들이 다 그냥 막합하잖아요. 그러면서 실제로 그 권력의 유지를 돕고 있는 핵심들이고. 예. 그러니까 실제 국민이 원하는 것은 그 여사 권력을 정리하고 문제가 있는 라인들을 정리하고 네. 국정 기조를 전환하는 거 사실 그걸 바라는 거죠. 근데 그것이 명확한데 한동훈 대표가 그냥 적당히 해가지고 이렇게 모양 내기를 하려고 하면 오히려 뭐지? 이러면서 국민들은 더 화를 낼 것이고 그렇죠.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또 그게 이렇게 미복이 되지도 않을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아까 시간 벌기라고 얘기했는데 용산 측에서는 사실상 보궐선거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때까지. 보궐선거 결과에 예. 안 좋은데 본인들 때문에 졌다 소리를 듣고 싶지 않아서 그럴 거예요. 그리고 예. 이제 우리가 안 만나는 거 아니다. 만나기로 했다. 근데 만나서 뭘 할지는 얘기를 안 하는 거죠. 그렇네요. 그래서 아마 선거 그 시간을 앞두고. 버는 거여서 예. 선거 책임론까지 뒤집어 쓰기가 부담스러워서 그러는 걸 거여서 아마
한동훈 대표가 이끌어서 한동훈 대표 덕에 선거에 이겼다고 볼 수 없는 상황이 나오면 총선도 그랬잖아요. 맞아요. 한동훈 총선 때. 기대했는데 뭐 별게 없었기 때문에 그냥 집에 간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똑같은 상황이 이제 와서 네. 결과가 뭐 호남은 당연히 이제 지는 거고 그쪽이 음. 저는 사실은 부산 부산 금정. 금정과 예. 강화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국힘에 유리한 지역으로 그럼요. 있었기 때문에 네. 총선 때도 그랬고. 사실은 민주당이 승리하면 그건 기적적 승리고 저는 득표율에서 약진을 하면 사실상 승리라고 보고 있어요. 저는 솔직히 그렇게 봅니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 총선 때처럼 부산에서 이제 울면서 방어한 거지 않습니까? 200석만 막아달라고. 근데 그렇게 나올 가능성이 별로 높지 않다고 보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용산에서는 결과가 어쨌든 막 가령 부산 이런 데서 뭐 한 10% 이상 원래 평균 이기듯이 이기거나 강화는 원래 20%씩 이기던 데거든요. 예. 그렇게 양쪽 다 평균 수준에 못 미치면은 아유 한동훈. 한동훈이 이거 시비 걸어가지고 아하. 시끄러워져서 졌다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아마 그런 준비를 이미 하고 있고 예. 이미 그 소위 친윤파라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게 나오잖아요. 그게 뭐냐면 이제 자락을 까는 거죠. 책임론을 제기하기 네. 위한. 그 다시 얘기하면 한동훈 대표에게 남은 시간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본인이 잘해서 네. 선거 결과가 생각보다는 덜 나쁘게 나왔다. 그렇다고 해도 본인이 지금 이렇게 조금 윤한 관계의 서열 정리를 다시 하려는 그 흐름을 놔버리면 본인은 그냥 흔들리는 것이고 그렇죠. 좀 더 가야 될 것이고 만약에 선거 결과가 어렵게 나왔다. 그러면 바로 되치기를 당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다. 한동훈 대표. 예, 상황이 그래서 녹록치가 않아요. 예. 그래서 호랑이 되게 탄 것이고 길은 그래도 국민들이 가라고 하는 쪽으로 달려가는 길밖에 없는 거죠. 네. 그렇게 안 하면 본인이 국민에게도 더 버림받고 그리고 이제 그 소위 그렇죠. 김건희 라인에게서도 이제 분명히 보복을 당할 거여서 네. 그래서 가던 거를 그냥 말만 지금까지는 계속 최혜병 특검 때도 말만 하다 말았잖아요. 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때부터 불신이 생긴 거고 네, 국민들이 볼 그래서 때는 한동훈 대표 말만 하고 끝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실제로는 계속 대통령 독대를 원했던 게 만나가지고 나 사실은 꼭 그런 거 아니니까 우리 적절하게 차별화하는 모습을 좀 갖추고 요 위기를 같이 넘겨보자. 네. 이랬을 가능성이 저 높다고 봐요. 그런 것을 기대했을 텐데 기대했는데 지금 더운 지금도 거죠. 예. 만나면 그런 이야기를 할 가능성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봉합으로 이제 끝내려고. 뭐 이제 그거는 본인이 그렇지만 워낙 여론이 안 좋으니까 조금 더 그 얘기를 세게 할 수 있겠죠. 하여간 그런 정도의 이제 상황이 이어서 네. 아까 말씀드린 겸상불가 엽상불가인데 어때는 같이 만나지 않느냐 앉기는 앉지 않느냐 그것은 이 선거 끝난 후로 잡혔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다음 주 일단 초쯤에. 그거를 봐야 되고 상황에 따라서는 어떤 핑계를 대고 또 없어질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선거 결과 어떻게 나오는지 일단은 봐야 된다 이런 건데 사실 우리 국민들이 지금 이 전국을 보면은 박근혜 정권 말기 모습을 많이 떠올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좀 언론 통해서 나오는 이른바 이제 한남동 라인 뭐 일곱 간신이라는 뭐 표현도 등장을 하던데 이 사람들이 현직 대통령실 비서관하고 선임 행정관, 행정관 6명의 전직 뭐 전 비서관도 있다. 이게 지금 언론까지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른바 박근혜 때 정윤회 문건 그때 생각이 십상시 생각이 나는 상황인데 이걸 그냥 두고 넘어간다. 이건 또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미 이제 이게 모두의 선을 떠난 거죠. 그래서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모두의 손을 떠난 거죠. 아, 예, 손을 그래서 떠났다. 이미 뭐 우리가 굳이 이렇게 하나하나 파내지 않아도 여기저기서 제보가 나오고 폭로가 계속되는 거잖아요. 이걸 저는 어제 본물이 터졌다 본물이 표현을 터졌다. 했고요. 네. 본물이 터져서 지금 계속해서 나올 것 같은데
결국 이제 김건희 여사의 의혹이 어떻게 되느냐, 국민들이 주목하는 것은 그 부분이고, 공천 개입이 있었냐 없었냐 이런 의혹, 정말 일곱강시, 십상시에 비견되는 이 칠상시가 있느냐 없느냐, 그거 어떻게 정리하는 이걸 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가 있냐 없냐고 물어볼 필요도 없는 단계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뭐 그 해외 순방 사진이라든가 이런 게 늘 김여사 센터 사진으로 나오잖아요. 네. 그거는 그걸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나오는 거거든요. 아, 충성의 대상을 윤석열이 아닌 김건희로 잡고 있는 사람들이 존재해서 실무라인 곳곳에 있는 거죠. 뭐 한강 방문 이런 걸 기획한다든가, 그거 네. 갖고 욕 먹으니까 그 다음에 어린이들 만나는 걸 기획한다든가. 그래서 거기를 권력의 중심, 거기로부터 그 용산에 임명되고 네. 거기에 줄을 서야 계속 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존재하는 것이어서 네. 뭐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 측에서도 뭐 이런저런 뭐 얘기가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누가 혼자 일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김건희 권력이 행사된다라는 것은 그 권력을 행사하는 문고리들이 곳곳에 있는 거죠, 그냥. 문고리들이 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도 뭐 이번 주에 불기소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어젠가요? 그 아마 기자간담회를 할 때 그 얘기도 한 것 같은데 네. 우리 검찰총장 신임 검찰총장이 잘 숙고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도이치 불기소를 검찰이 결정하면은 네. 아마 국민들은 검찰 이제 집에 가라 다. 어. 예, 그냥 해체해라. 아마 검찰총장 이렇게 어느 청사 같은 데 보면 사진들이 이렇게 쭉 걸리잖아요, 역대. 그게 그 현재 검찰의 마지막 총장 사진이 될 가능성이 전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거예요. 한동훈 대표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국민 이제 눈높이를 다시 한번 얘기를 하고 있던데, 그러다 보니까 뭐 한동훈 대표가 막 법무장관에 뭐 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국민 눈높이는 사실 감동적인 얘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최혜병 특검 때도 눈높이 얘기 여러 번 했는데 본인이 눈높이대로 안 했기 때문에. 실천을 안 했죠. 네, 저희는 그래서 눈높이대로 행동하기를 기대하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호랑이 등에서 떨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은 꼭 그 김건희 또는 칠상시 라인에 의해서 저격당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네. 본인이 슬그머니 내려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또 같이 있습니다. 그럼 특검법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뭐 당론으로 이거 부결해야 된다, 폐기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국민 눈높이 얘기를 하면서 말만 그렇게 하고 사실 실천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는데 이제 못했던 거 아닙니까? 말만 하잖아요. 네. 네. 그 지금까지는 보면 말만 하고 그냥 어차피 본인이 이 권력을 변화시킬 수 없다고 보고 그냥 이렇게 말만 점수 따는 식으로 가고. 네. 그러니까 사실은 권력의 실체인 김건희, 윤석열 그쪽에서 볼 때는 아예 그냥 저 뭐 말이나 우습다 이렇게 조금 깔본 거죠. 저는 그래서 그게 이번에도 그냥 그렇게 하고 마무리하면 이제 끝이라고 봅니다. 끝이다. 그냥 누가 이제 깔보지도 않고 그냥 아예 아유 저 안 되겠다 이렇게. 지금 뭐 중요한 시점이네요. 국민의힘 대표가 벌써 몇 명 바뀌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거 바꾸는 거 더구나 뭐 전당대회로 뽑힌 대표도 아니지 않습니까? 네. 전당대회로 뽑힌 이준석, 김기현 둘이 벌써 아웃된 경험이 있고 하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크게 그런 제거 작전을 하는데 고민할 분들도 아니고. 예. 그래서 그거를 근데 저는 이러한 어떤 어려운 상황을 한동훈 대표나 주변이 알 거로 봅니다.